아니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화학적 거세 말고 물리적 거세하면 안 돼요? 싹둑. 네,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삶의 고수를 찾아서 네. 오늘 찾은 특별한 고수는요, 굉장히 범용적이고 원론적이지 않아요. 올려주지 않다고? 예, 뭐냐면 흔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각 분야에 보면 비슷한 그 직업의 라인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굉장히 네. 유일무이하다고 할까? 네. 네, 그런 분이십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격이기도 예, 해요. 예, 성교육 강사십니다. 네. 대한민국 넘버원 성교육 강사, 탑 오브 더 월드. 네. 네, 성교육 강사계의 최고봉을 찍고 있는 네. 자주스쿨의 이성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답게 바로 자기소개.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여기 보면 될까요? 편한데. 네, 편한 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부터 노년까지 약 7,000회 이상 강의를 진행한 넘버원보다는 온리원을 원하는 둘 다 원하는 10년차 성교육 강사 자주스쿨 대표 이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네. 보통 성교육 강사하면 네,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네네네. 남성분이 어떻게 성교육 강사가 되셨을까요? 보통 진짜 없죠. 네. 뭐 진짜 없는 경우인데 저는 성교육 강사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에요. 제가 20대 때 이제 굉장히 전 체육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저도 성에 대해서 잘 몰랐고 네. 연애 실패가 성교육 강사가 된 계기였습니다. 20대 때. 연애를 어떻게 실패하면 그게 성교육하고 네. 매치가 되죠? 참 신기하죠. 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20대 때 체육학과도 나왔었고 굉장히 대학교 때는 4번 연속 1등 전액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나름 엘리트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성도 잘 안다고 착각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때 네. 당시 이제 성과 연애 문제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아무도 말을 안 하지만 네. 꼭 해야 될 거. 그럼요. 네. 그 여자친구가 이제 헤어질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굉장히 제가 편협하고 이기적이었죠. 네. 근데 충격을 받고 그때 당시 막 진짜 밥도 못 먹어갖고 연애 실패로 한 5, 6kg가 쫙 빠졌어요. 네. 근데 신기한 건 그때 당시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오신 거예요. 네. 힘들지 않냐. 엄마 나 힘들지. 근데 석원아 미안하다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쌤 갑자기 어릴 때부터 너 좋은 대학교 가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가 학원도 보내고 공부시켰는데 가장 중요한 성에 관련된 공부,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엄마가 제대로 해준 적이 없구나.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 어머니의 권유가 성에 대한 공부의 시작이었어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고 성에 대해서. 그 나이가 몇 살? 20대 초반이었죠 거의. 20대 초반에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예. 다 늦은 거 아니에요? 늦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늦었는데 어머니가 그 늦었으니까 그 얘기 하지 못한 걸 아쉬워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편안한 대화를 통해서 했었어야 했어요. 그때부터 연애 관련된 책을 막 미친 듯이 사가지고 예. 뭐 알랭드 보통의 왜 난 너를 사랑하는가, 뭐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네. 그냥 미친 듯이 막 시험 공부하듯이 막 공부를 했어요. 딱 2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진짜 뭣도 모르고 여자와 사랑에 대해서 아는 척을 했구나. 그 두 번째는 혹시 어릴 때 성교육 제대로 받아보셨나요? 아니 없었죠. 뭐 우리가 있었어요? 그 제대로 받고 큰 거 아닌가 알았었는데. 이런 아니,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다고. 또 인터넷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네네네. 우리는- 자료 수집이 안 됐어. 안 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뭐 잘했지 뭐. 예, 네. 그런 거죠. 저희 때는 뭐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어떤 조심시키는 잘못된 네. 성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 어릴 때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결국 성교육을 공부하다 보니까 관계교육이자 존중교육이더라고요. 인성교육. 네. 이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 라는 의문으로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성에 관련된 청년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커플이 생기고 결혼까지 하고 아기도 낳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행복하게. 이거 그때 내가 이걸 교육해보면 어떨까라는 확신이 생겨서 네. 그때부터 막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막 불러주면 가겠다고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게 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럼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가 딱 10년 차입니다. 10년. 2013년부터 했으니까. 야, 그러면 처음 성교육했던 아이가 뭐 중학생이다. 그럼 벌써 애기 엄마가 됐을 수도 있는. 됐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제 이제 강의 때 임산부들도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아, 그래? 벌써 아이가 초등학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성교육을 받으면 뭐가 좋아요? 성교육은 저는 인성교육이자 존중교육이다. 인권에 대한 교육이다. 사람을 결국에는 존중하는 교육.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교육.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폭력, 성희롱. 특히 본인이 이거 말하는 게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을 존중하는 교육이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부터 점검을 하고 첫 번째는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저희는 그 몇 살부터가 5세부터 보통 일찍부터
야, 5세부터. 그러니까 5세부터 대놓고 관계야 이게 아니라 성기 명칭부터 그리고 어떻게 뭐 옷 입는 것부터 그러니까 몸 교육이에요, 성교육이. 자, 그러면 남자의 성기를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음경과 여자에 생기는 음속. 고추는 이제 약간 어릴 때. 그러니까 고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도 틀린 표현이 있잖아요. 왜? 고추는 저기 고추밭에 열리는 게 고추고. 그게 편하니까. 왜? 그러니까 이런 거. 고추라고 하지 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맘마라고 부르고 나중에 뭐라 부르죠? 밥, 밥, 까까해서 깎아. 과자. 네, 눈을 눈깔로 안 부르잖아요. 눈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이름 바꿔주는 거죠. 이제 맘마에서 그 밥으로 바꾸듯이 음경과 음순이란 정확한 명칭. 해줘야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그럼 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애가 이제 목욕을 해. 그럼 야 고추 잘 씻었냐? 이렇게 아니면 음경은 잘 씻었냐? 이래야 돼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라 아이들이 꼬추꼬추한 애들이 너무 네. 장난으로 여겨요. 꼬추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그렇지. 근데 요즘은 세상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냥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5살부터 하면 해야 된다. 네, 생활습니다. 예, 얘기하셨는데 그 요새 한국은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하죠. 성에 대해서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통 15시간 1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데 15시간을 배워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아니, 보건 성교육을 영역에 1년에 포함해서. 15시간.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아, 한두 그래요? 시간 정도만. 아, 그건- 1년에 15시간? 예, 근데 그거는 그러면 안 되지. 학교마다 잘못도 아니고요. 15시간도 안 해요. 한두 시간 그냥 강사 불러서 하거나 아니면 정말 잘하는 학교도 있어요. 보건쌤들이 의지가 있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예. 저희 같은 이제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강사 불러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아쉽죠. 아직도 성교육 자체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저희 기관에도 하루에 수십 건씩 문의가 오거든요. 네. 어떤 문의가 많냐면 꼭 문제가 터진 후에 나와요. 어떤 예방 문제, 어떤 일이 터지고 와요. 사건 사고 터지면 그러니까 미리 예방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일이 터졌을 때 그때 양육자님들이 펑펑 우시면서 교육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가장 안타깝죠.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요새 인터넷 매체를 보면 네네네. 하루에 광고를 3,500개를 본다고 영국 가디언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광고들의 대부분이 유해 광고가 많잖아요. 진짜 많죠. 근데 그렇다고 애들한테 눈 감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뭐 인터넷으로 뭘 검색을 하든 애들이 뭘 하다 보면 주변에 아주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뜨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성교육 자체가 분별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이거든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그걸 통해서 잘못된 감수성이나 교육적인 내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는 교육을 해줘요. 이 미디어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이게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고정관념이 있지 않은지 저희가 하나하나씩 교육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고 좋은 것들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막을 수는 없어요, 절대. 코로나처럼. 네. 아니 그 끌리잖아. 애들이 뭐야? 클릭. 이거 안 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계속 링크를 타다 보면 성착취물이 진짜 많죠, 요즘은. 예. 정말 그건 보는 것도 범죄라는 거. 예. 네가 보는 것들을 중에서도 굉장히 잘못되고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일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이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거 뭐 잘못 봤다가 뭐 일 터지고 유포했다가 하면 학폭이 가고 진짜 많아요. 요즘. 근데 애들이 그런 거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랑 좋아하는데 애기는 왜 생겨라고 하는 애들이 물어보는 심리는 뭘까요? 그게 궁금해서 그런 성관계가 궁금한 건지 아니면 애가 정말 어떻게 생기는 게 궁금한지 아니면 지 스스로 머리가 그냥 뭔가가 생각나서 궁금한 건지 뭐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우리 예를 들면 엄마 아빠 하늘은 왜 파래? 이거 물어보죠. 엄마 아빠 코딱지는 왜 생겨? 어허.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인간이라면 아. 우리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그러니까 너무나 뭔가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야해서 물어본 거 절대 안 되죠. 나는 애들이 뭐 아니까 막 물어보는 아니야, 거 아니야, 알고 아니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물론 나는 조금 아닌데 그걸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줄 알았지. 알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때는 진짜 땡큐인 게 오히려 아이가 물어보는 게 양육자 입장에선 너무 좋은 거죠. 그래. 대화를 그런 것 원하는 같아. 거죠. 우리 애들 안 물어본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중2, 중3이다 안 물어봐. 그런 이미 걸 다. 몰라. 지들끼리 아나 뭘? 안 물어봐. 이게 뭐 터득. 자 전문가의 진단은 뭡니까? 안 물어보는데 안 물어보는 아이도 있죠. 근데 중2, 중3 지금이라도 늦지 그냥 혼자 않는 게 쑥스러워해 스스로. 그렇죠. 왜냐면 그 대화 자체가 어릴 때부터 혹시 된 적이 없기 그런 거 때문에. 없어. 그래서 성교육은 무조건 일찍부터 해야 좋습니다. 안 물어보는데 데려다가. 억지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일로 와 성교 받아볼래? 그럼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너 혹시 뭐 성교육은 받아본 적 있어? 뭐 친구들 중에 연애하는 친구들도 있니? 아이가 좋아하는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는 거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이 학교 생활이 어떤지부터. 성폭력이라는 게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가해자가 그걸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돼요, 싫어요 이렇게 조심시키는 성교육은 더 이상의 절대 트렌드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화학적 거세 말고 물리적 거세하면 안 돼요?
싹둑. 화학이랑 물리적으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댓글 많이 날리죠. 진짜 맞아요. 저도 그런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네. 법이 세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인 문제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국가나 개인이나 뭐 가정에서 사회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해야 되죠. 저도 범죄자에 대해서 형량이 우리나라는 무슨 솜방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화가 나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 같으면 형량을 물 안 먹고 바늘 1000개 삼키기 뭐 이런 그런 건또 몇 개 삼키고 못 버틸 것 같은데. 이런 거 뭐 10만 년 뭐. 좀 들어서. 자 그러면 한국의 성교육과 네. 뭐 외국의 성교육이 좀 차이가 있다면요?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호주나 핀란드면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5세가 되면 콘돔 바구니나 그런 거 나눠줘요. 나눠준 이유는 뭐냐면 그 전부터 이미 성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잘 된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드립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뭐 성교육을 최초로 한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합니다. 거기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존중하는 교육, 인성교육 다 합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교육이 뭔가 기본이 되는 거네. 생물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인성교육, 인권교육, 존중교육, 사랑교육,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교육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사람 교육이에요, 결국에는. 너가 어떤 좋은 사람으로 살 건지에 대한 교육이 바로 성교육이다. 근데 문제는 막 매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초 같은 남자들이 그렇죠. 막 그냥 그 얘기하고 싶어. 일방적이고 맞아요. 얘기하고 그 싶어. 고정관념. 막 여자가 이제 물론 뭐 썸은 좀 타고 있었지만 밀어붙이고 배가 그러니까. 뽀뽀해. 음악이 막 빵빵이 나면서 막 끝내. 말도 안 되죠. 실생활에서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자 좋습니다. 우리 자주스쿨의 성교육 강사 이석원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었고요. 자 앞으로 끝으로 질문. 앞으로의 비전과 꿈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사명이,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 저는 사명이 있어요. 저는 크리스찬인데, 제 사명은 이제 이석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세상 모든 사람이 성을 통해 특별한 기쁨, 특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그 자주스쿨의 미션 중 하나가 성교육의 대중화입니다. 아직까지 대중화가 안 돼 있잖아요. 특히 받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고, 성교육이 아까 제가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자주 나중에는 5년 안에는 저희 뭐 비전이지만 원스톱 자주 빌딩을 세워서 그 안에서 모든 보육원, 뭐 병원, 그리고 센터, 교육장, 상담 기관 등 그걸 다 세워갖고 누구라도 성을 편하게 공부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꿈 중 하나입니다. 아유 아주 좋은 꿈이네요. 대단하시네. 네, 큰 꿈을 갖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저 손끝에 난 작은 종기 하나가 온몸을 불덩이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는 표현이 있듯이 아이들한테 이 잘못된 정말 그 어릴 때의 그 감정적 잘못된 선택이 아이의 큰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이런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특별한 게스트 모셔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기회였습니다. 예, 다음에 또 우리 이석원 대표님을 어디에서 뵙든가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